광합성이랑 식물, 호흡 요거 얘기를 할 거야. 광합성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다른 작용이 증산작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잘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한다.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로서는 빛을 흡수하는 거야. 빛을 흡수 밑줄 쳐놓고,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양분, 보통은 포도당이야 이게. 저 처음 나눌 때 포도당이야.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서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건데, 거기에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한 다음에 포도당이랑 탄소 여기 써놨지? 이때 얘가 이렇게 될 때 빛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방금 빛 에너지의 동그라미다 밑줄 쳐서 쓰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있는 데가 해라.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우리가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록체라는 부분에서 발생해 식물 세포 내에 영록체라는 게 있어. 영록체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영록체 안에 영록소라는 성분이 있어. 영록소가 더 작은 거야. 영록소가 빛 에너지 흡수 여기다가 밑줄. 영록소의 역할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이야. 네, 영록소가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에너지로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물질이 두 가지 필요한 게 물이랑 이산화탄소. 위에 써놨었지? 물은 이거 누구나 다 알지. 식물이. 물론 식물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위에서도 물을 흡수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뿌리에서 흡수해서 뿌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물이 높이까지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때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야. 물관 동그라미. 이산화탄소는 기체지. 식물은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어. 동물로 치자면 콧구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저기 이산화탄소의 기공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만들어지는 물질, 생성물질은 양분을 만든다 그랬는데 딱 만들었을 당시에는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 자, 거기 포도당에다가 이렇게 육각형 형태 이렇게 그려놔. 포도당은 보통 표현을 하면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시라도 저장할 때에는 녹말로 바꾼다 그랬잖아. 이 녹말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은 포도당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그려놓고 이것도요. 근데 사용을 하거나 이제 에너지를, 여기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 영양소를 사용을 할 때는 녹말 형태로는 안 되고 이거 다 끊어내갖고 포도당 형태로 바꿔야 돼. 그리고 이동시킬 때도 녹말 형태로는 이동이 안 돼. 그러면은 자 거기 저장할 때는 녹말이었고 이동할 때에는 설탕 영역 밑줄. 이건 물에 잘 녹는 형태지. 생명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체액이 액체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녹여서 이동을 시킨다. 이동할 때는 그리고 물이 이동하는 관은 물관인데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체관이야. 체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산소. 자, 산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만들어낸 산소는 식물도 산소가 필요해. 호흡해서 얘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거 자기가 쓰기도 하고, 근데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사용하는 산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 남으면 방출도 시킨다. 호흡의 이용 밑줄, 기공으로 방출 밑줄. 산소는 그래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은 산소가 점점 많아진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광합성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나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질,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거야. 일단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거. 이산화탄소가 많이 감소할수록 광합성량 큰 밑줄. 사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산, 염기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요건 그냥 암기해야 돼. BTB 동그라미 쳐놓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에다가 밑줄. 이산화탄소가 좀 사용이 돼. 그럼 초록색이 되었다가 더 많이 사용돼서 이산화탄소가 막 아예 없어져. 산소가 훨씬 더 많아져. 그 정도가 되면 파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TB용액을 넣고 입김을 불어넣는 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공급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그 물이 파란색으로 보여. 그랬다가 거기에서 물풀 같은 걸 집어넣어서 광합성을 할 거거든. 광합성을 하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점점 없어지면서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자, 산소. 이산화탄소는 필요한 물질이었잖아. 산소는 만들어진 생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이 클수록 산소가 많이 발생해. 밑줄 많이 발생할수록 광합성만큼. 그럼 물에 있는 잎에서 물에다가 넣어놓고 가라앉아 있을 때 얘가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가 많이 나오면은 그 잎 주변에 기포가 땡글땡글땡글하게 맺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가 되면 떠오르게 되니까 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을수록 단기간에 산소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광합성량이 크다. 자, 녹말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오딘 용액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해도 돼. 근데 정식 전체 이름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야. 녹말은 얘랑 반응하면은 청藍색, 보라색 같은 색이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녹말의 녹 동그라미, 아이오딘의 아 동그라미, 청藍색의 청 동그라미, 녹, 아, 청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돼. 녹말이 있으면 청藍색이 돼. 녹말이 없으면은 무슨 색인지 알 필요 없어. 원래 갈색이거든. 아이오딘 용액이 갈색이었다가 녹말을 만나면 청藍색 되는 건데 갈색은 암기할 필요 없다. 그냥 아 녹말이 있으면 청藍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요거를 일단 그럼 가봅시다. 물은 충분히 많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농도랑 빛의 세기 얘네들은 밑줄 어느 정도까지는 커질수록 강압력 증가 포화점부터는 일정 이렇게 밑줄 포화점 포화라는 말이 꽉 찼다는 얘기지. 그럼 그 포화점에서부터는 빛의 세기로 얘기를 하자면은 빛을 흡수하는 성분인 엽록소가 모두가 다 최대치의 빛을 흡수하고 있는 거고 아니 뭐 이산화탄소 농도 높을 때 이럴 때에는 모든 엽록체가 제일 활발하게 다 작용하고 있을 때 이것보다 더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공급을 해봐야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광합성량이랑 이산화탄소 농도 또는 빛의 세기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일정해.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요때를 포화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빛이라면 광포화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야. 다음에 자 그다음은 온도 얘기가 나와. 온도 뭐 기온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더운 정도 거기에다 더운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온도.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 또는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니까 내가 딱 짚어주질 못해요. 30도에서 40도라고 할 수도 있고 35도에서 40도라고 할 수도 있고 38도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 대충 이 정도야. 한 38도씨 정도. 그래서 좀 추울 때부터 온도가 증가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증가하다가 거기를 넘어가면 급격하게 확 감소해. 급격하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 이후로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 거기 증산 옆에다가 증발이라고 써놨지? 증산작용은 증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식물체에서 발생하는 증발이야. 식물도 당연히 물을 몸 안에 갖고 있을 거니까 그게 기체가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면은 증발이다. 기화에다가 동그라미.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기공을 통해서 발생을 해. 그럼 이거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 증산작용이 발생해. 그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빨대 같은 게 있을 때 빨대 위에 있는 물을 쭉 빨아들이면 밑에 있는 거 딸려 올라오지? 이거랑 똑같이 위에 있는 식물 위에 있는 물이 나가면은 여기에서 밑에서 딸려 올라와.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증산작용의 중요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 밑줄
이동하는 원동력 밑줄, 수분량 조절도 밑줄. 식물이 물이 너무 많아? 그럼 물 좀 내뱉어야지. 물이 적어? 그럼 물을 흡수한 건 뿌리에서만 흡수할 수 있는데 대신 증산작용은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거야. 자, 증산작용. 증가 요인 있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얘기하는 거는 이 증가 요인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해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랑 비슷해. 써놓으세요. 이거 물결로 두 개 이렇게 하면 비슷하다라는 거. 온도가 높을수록, 햇빛이 강할수록, 바람은 셀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식물체 안에 수분이 많이 있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합니다. 자, 그럼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동물로 치자면 콧구멍 같은 곳이 기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기공에는 공기통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식물이 잎이 있다고 쳐보자. 잎이 이렇게 있어. 잎이 있으면은 식물의 윗면은 보통 햇빛을 많이 받아. 그래서 여기는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많아야 양분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공기가 만약에 기공이 위에 많이 있어서 공기가 위로 들어온다면 얘들은 세포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기가 쉽게 이동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뒷면에 이 기공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인 거지 모든 식물이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물에 사는 애들은 잎이 물 위에 떠 있는데 아래쪽에 기공 많아봐야 이거를 흡수를 못하잖아. 공기를. 그래서 주로 뒷면, 아랫면에 많긴 하다. 공변세포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변세포 이제 밑에다가 그릴 거야. 자, 기공이 열리는 조건은 증산작용이 활발한 조건이야. 기공이 열리는 밑줄, 증산작용이 활발한 밑줄. 두 개 이렇게 연계해 놓으면 되겠고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한 건데 동물의 경우에는 겉에 있는 세포들을 상피라고 하는데 식물은 표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변한 거야. 자, 엽록체가 존재하는데 공변세포, 엽록체 존재에다 밀쳐놓고 위에 표피세포에 재미난 게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근데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갖고 있다. 표피세포에 써놓고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냐? 반달 모양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반달 모양 아니고 약간 이 소세지 모양이야. 자, 요렇게 두 개가 공변세포야. 밑에다가 그리세요. 그릴 공간 많죠. 공변세포는 그림을 그릴 때 핵을 표현을 해. 그리고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 이게 기공이야. 그리고 공변세포는 기공 쪽, 이 안쪽에 있는 요 세포벽이 두꺼워. 바깥쪽보다. 여기가 두껍다. 상대적으로 좀 더 두껍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수분이 두껍다는 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또 그게 없다면요. 자, 공변세포가 만약에 주변에 물이 많아서 수분을 좀 흡수를 했어. 수분을 흡수를 하면은 세포의 부피가 증가해야 돼. 팽창을 해야 돼. 근데 요 기공 쪽에 있는 안쪽의 세포벽이 더 빽빽하고 물질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팽창할 때 얘가 더 많이 팽창해. 그래서 안쪽이 더 많이 팽창하면은 이게 이렇게 구멍을 이루고 있던 게 펴져갖고 기공이 닫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안쪽 세포벽이 두꺼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산자 기공 활발한 조건에서 공변세포와 구부러짐 거기다 붙여놓고 기공 열림이라고 써.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공변세포가 일자로 쭉 펴져서 기공이 닫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식물의 호흡 단원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 이 작은 범위로만 얘기하자면은 이 기체교환으로 호흡도 있고, 기체교환 여기다가 밑줄에 동그라미 쳐놓고 넓은 의미로 세포호흡이라고 하면은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도 밑줄을 쳐놓고 광합성이랑 딱 정확히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양분이랑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동물이라면은 양분을 잡아서 섭취를 해야 되고 식물이라면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낸 상태 그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흡수한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드는 건데 거기 이산화탄소와 물 만든다고 했지? 그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화살표 있는 게. 광합성 단원 얘기하면서는 오히려 이거 반대로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건 살아있는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아만 있으면 모든 세포에서 다 발생해. 살아있는 세포라면. 참고로 이런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거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그 작은 부분 이름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참고 표시해놨지?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알아주세요. 언제나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이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이걸 얘기를 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동물은 호흡하는 거 우리가 좀 보기가 쉬워. 왜냐면 무조건 산소는 안으로 흡수하려고 이산화탄소를 냈으니까. 근데 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하면 오히려 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산소를 방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더라도 살아만 있으면은 언제나 호흡 중이라고. 호흡은 이거랑 기체의 교환이 반대인데요. 광합성이 더 많은 거야. 그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기체 산소랑 이산화탄소, O2랑 CO2 얘들의 교환량으로 우리가 광합성이 많이 발생하냐 호흡이 많이 발생하냐 요거를 얘기를 많이 해. 낮에는 빛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커. 이유를 써놔야죠. 빛이 세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포흡을 통해서 사용하는 산소보다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산소가 많으니까 오히려 산소를 방출한 것처럼 보이고 밤에는 호흡량이 더 많단 말이야. 왜? 사실 그냥 아예 생 밤이라고 하면은 광합성량이 0이지? 이유 써놔야지.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해? 근데 빛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할 때 해 뜨기 직전, 해진 직후 요 사이 얘기하는 거야. 빛이 없는데요 하지 말고 살짝 그 빛은 남아있는 어둑할 그때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해 뜬 직후, 해 지기 직전 요럴 때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빛이 있으나 약할 때에는 광합성량이랑 호흡이 똑같다. 그래서 기체 교환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요거는 밑줄을 쳐줍니다. 생성 당시에는 포도당 직후 녹말로 전환 밑줄.
엽록체, 잠시 저장 밑줄쳐놓고 잠시의 동그라미 쳐놔. 그러니까 엽록체는 양분을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는 대로 파는 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공장에 잠깐 모아놓겠지?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보내고 그러는 건데 낮에는 그 엽록체에서 빛을 계속 흡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 포도당 만들어놓고 양분 만들어놔요. 그랬다가 어차피 양분 만들지 못하는 다른 일 할 필요 없는 밤에 빛이 없으니까 밤에 양분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밤 동그라미 쳐놓고 설탕으로 바뀌어 밑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다른 장소로 이동에다가 체관을 통해 라고 써놔.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물이 이동하는 관은 물관,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체관이다. 자, 식물마다 어디에 저장하는지 그리고 어느 형태로 저장되는지 이게 다 달라. 쌀, 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이건 씨앗에 되는 거고 녹말. 감자는 이거 감자 뿌리 아니라 감자는 줄기야. 땅 속에 존재하는 땅속 줄기라고 하는 줄기야. 얘도 녹말. 고구마, 당근, 무 이런 거 딱 봤을 때 뿌리는 뿌리털이라고 해서 털 같은 것이 나와있어. 이거 봐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얘들은 뿌리. 여기까지는 녹말이긴 해. 사탕수수. 설탕 만들 때 실제로 사탕수수 쪄갖고 거기에 설탕 뽑아내는 거야. 그 줄기에 있는 거고 설탕. 사과나 배나 포도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과일, 모든 과일 말고 그런 거는 보통 열매, 과육에 양분이 들어가 있고 포도당입니다. 자, 녹말이랑 포도당이 이 차이라고 그랬어. 육각형 하나, 기본 형태만 있으면 포도당. 얘가 여러 개만 있으면은 녹말. 녹말은 밀가루 같다고 생각하면 돼. 물에 녹지 않고 뻑뻑한 느낌이야. 포도당은 달달하고 물에 잘 녹아 촉촉한 느낌이야.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봐. 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뻑뻑하지? 많이 먹으면 목 막히고. 쌀, 감자, 고구마. 근데 과육이 있는 사과, 배, 포도 이런 애들 촉촉하지? 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그게 양파가 뿌리가 아니라 잎이야. 꽃잎 같은 거야.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양파도 촉촉하지. 씹어서 먹어보면은 거기에도 포도당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콩! 씨앗인 거 알고 있을 거야. 콩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백질 말고 콩에도 당연히 다른 영양소도 있긴 해. 콩 기름도 있긴 해. 근데 보통 이 단백질로 얘기 나오니까 잘 알아두고 깨! 참깨를 이 빻아갖고 쪄서 이렇게 압착해서 기름 뽑아내는 게 무슨 기름? 참기름. 들깨를 뽑아내면은 들기름. 그게 그 기름. 깨에서 뽑아낸 거야. 얘들 지방 형태겠지. 기름이니까. 기름이라고도 하고 영양소의 이름으로는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암기해 놓는 게 좋고 학교에서 또 알려준다는 것도 당연히 다 암기를 해놔야 되고요.